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형 확률 변수일 때 우리가 주변 분포, 그리고 조건부 분포,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3.19를 볼까요? x와 y를 각각 단위 온도 변화량과 어떤 원자가 방출하는 스펙트럼 변화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다라고 했어요. 자, x는 온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그런 확률 변수고요. y는 스펙트럼 변화율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x와 y의 결합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fxy 이 변수 함수가 이런 조건 x하고 y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x의 값과 y의 값은 항상 비교를 하면 y의 값이 항상 더 큰 쪽에 있다라는 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x하고 y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에 fxy 이 함수는 10xy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표현되는 거고 그 바깥쪽에서는 전부 함수값이 0이다.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결합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주변 밀도 함수, 주변 분포라고 했지요. gx, hy 이렇게 두 개의 기호로 쓴다고 했습니다. gx하고 hy를 구해라. 그리고 조건부 분포,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산형인 경우 구해봤습니다. 조건부 분포, x가 x일 때 y의 조건부 분포, f, y 수직선 긋고 x 이렇게 쓴다고 했죠. f, y, x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온도가 0.25 단위가 높아졌을 때, 자, 온도라는 것은 x라는 확률 변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이 0.25였을 때 그런 뜻이지요. 자, 그럴 때 스펙트럼 변화량이 2분의 1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변화량 하는 것은 y라고 표현했죠. 그렇다면 y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확률을 계산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y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인데 언제냐? x가 0.25가 될 때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런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당연히 조건부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우선 주변 밀도 함수부터 계산을 합니다. gx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y의 모든 값에 대해서 이 결합 밀도 함수를 적분해 준 거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의 모든 값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y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때 이 밀도 함수를 가지고 와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y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하니까 y가 어떤 조건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고 했죠. y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지만 그걸 상수로 주는 것이 아니고 x보다는 큰 값을 취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y의 범위를 설정하실 때 x부터 1까지라고 설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y의 범위는 x부터 1까지 적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가질 때 주어진 함수는 10xy의 제곱이니까 이 함수를 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역시 y로 적분을 한 거니까 y만 변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x는 상수 취급하지요. 그렇다면 곱해진 10x는 그냥 상수로 곱해두고요. y제곱만 y로 적분하면 되겠죠. y제곱을 y로 적분하면 3분의 y의 3승.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계산해 줍니다. y가 x부터 y가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y에다가 1 대입한 값에서 y에다가 x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3분의 10x는 상수니까 그대로 곱해주고요. 계산한 거 y의 3승에 1 대입한 것, x 대입한 것 빼주면 1 대입하면 3승에도 1,
x를 대입하면 x의 3승이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x의 3승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변 분포 gx를 계산했어요. 결과는 x만의 함수고 3분의 10x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3승이다. 이렇게 얻었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주변 분포 중에 hy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hy는 모든 x에 대해서 역시 결합 밀도 함수를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역시 x의 범위는 x는 y보단 작아야 되니까 0과 1 사이에 있지만 y보다 작기 때문에 y부터 0부터 y까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0부터 y까지만 x를 움직여서 10x y의 제곱을 적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x로 적분하니까 x만 변수죠. 그렇다면 10 곱하기 y의 제곱은 상수 취급, x를 적분하면 2분의 x제곱이니까 거기에 10을 곱하면 약분돼서 5x제곱 y제곱. 그렇죠? 예, 이제 범위 계산해 주면 돼요. x가 0부터 y까지 움직였어요. x에다가 y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x에 0 대입하면 제곱해도 0이니까 이건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에 y를 대입해주면 y제곱하고 5y제곱 곱하니까 5y의 4승.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주변 분포 두 개를 구했습니다. 예, 이제 조건부 분포를 계산해 볼까요? x가 x일 때 y의 조건부 분포 f, y, x. 이건 정의대로 뒤에 있는 거 분모로 가서 gx. 그렇죠? 그리고 교집합 역할을 하는 x가 x이고 y가 y인 그런 분포 fxy. 그렇죠? 예,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건 정의고요. 자, 그렇다면 gx 계산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거 분모에 똑같이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fxy, 예, 여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10xy의 제곱 갖다 놓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x 약분하고요. 10도 약분하고요. 남는 거 정리해 주면 번분수 계산해서 안쪽 거 곱한 것분에 바깥쪽 거 곱한 거. 그렇죠? 1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3y 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조건부 분포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계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기호로 우리가 바꿔놨듯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는 x가 0.25가 됐을 때 y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정의 그대로 y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이다 그랬으니까 y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y는 0과 1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 y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 범위에서 무엇을 적분하면 이런 확률을 얻을 수 있냐?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대로 조건부 분포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x가 0.25였을 때 조건부 분포를 계산해야 되죠. 예, 해서 x가 0.25일 때 y의 조건부 분포를 y가 2분의 1부터 1까지 이렇게 변하는 이 구간에서 적분해 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x가 x일 때 y의 조건부 분포라는 걸 계산했어요. 그걸 정의대로 gx분의 fxy를 가지고 계산했고 gx는 우리가 구한 대로 3분의 10x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3승 대입을 했고요. fxy는 10xy의 제곱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1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3y 제곱이다라는 건 얻었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의 값에 여기 x의 값이 오는 거니까 그 x의 값에 0.25를 갖다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x가 0.25일 때 y의 조건부 분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예, 여기 x 자리에 0.25 대입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값은 1 마이너스 0.25의 3승분의 3y 제곱이 되죠. 0.25 4분의 1이니까 3승하면 64분의 1. 그렇죠? 예, 1에서 빼주면
64분의 63이 될 거고, 그렇죠? 그 정리하면 63분의 64 곱하기 여기 있던 거 3y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3하고 약분하면 21이니까 21분의 64y제곱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한 이 함수를 가지고 와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x가 0.25였을 때 y가 2분의 1보다 큰 확률인데, 그것은 x가 0.25일 때 y의 조건부 분포를 y의 범위, y가 2분의 1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 구간 범위를 설정한 거고요. y가 2분의 1부터 1까지 움직이는 이 범위에서 적분한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x에 0.25를 대입해주면 이 조건부 분포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21분의 64y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21분의 64y제곱을 2분의 1부터 1까지 y로 적분해주면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y제곱을 적분하면 3분의 y의 3승이니까 그거 정리해주면 됩니다. 거기다 21분의 64 갖다 곱해주면 63분의 64y의 3승. 그렇죠? 원시함수 계산했으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 대입해주면 되고요. 그렇죠? y의 3승만 계산하면 1의 3승 1에서 2분의 1의 3승 8분의 1을 빼주면 8분의 7이지요. 그래서 63분의 64 곱하기 8분의 7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8, 이렇게 약분하면 9가 남으니까 9분의 8이 답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이제 결합 확률 분포라는 걸 이제 다 배웠는데요. 결합 확률 분포라는 것은 두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가 아니면 종속인가라는 것도 알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것은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 이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x하고 y를 그 결합 확률 분포가 fxy가 되는 그런 확률 변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산형이어도 좋고 아니면 연속형이어도 좋아요. 자, 그럴 때 역시 그 주변 분포가 gx, hy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x하고 y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 모든 xy에 대해서 fxy, 즉 결합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 결합 확률 분포가 그 두 개의 주변 분포 gx하고 hy 이것을 곱한 것과 같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fxy가 gx, hy 이렇게 될 때 x하고 y는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이것이 y하고는 독립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즉 y에 종속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거꾸로 x하고 y를 바꿔서 x가 x일 때 y의 조건부 분포 이것이 x에 종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리가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fxy 이것은 정의대로 자 이렇게 이 뒤에 있는 것이 분모로 갑니다. y에 대한 그 주변 분포 hy분의 fxy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다면 fxy로 이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갖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fxy는 fxy,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곱하기 hy 이렇게 표현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gx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gx라는 것은 모든 y에 대해서 우선 연속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산적인 것은 그냥 시그마로 바꾸기만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연속적인 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y에 대해서 fxy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y를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예,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곱하기 hy. 그렇죠? 예, 이렇게 갖다 바꿔놨어요. fxy를. 그렇다면 이것을 y에 대해서 예, 전체 범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적분은 보면 여기 변수가 두 개 있는 건데 y를 변수로 적분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 fxy 이 값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이것이 y하고는 독립적이다. 즉 y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y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 적분을 계산하는 이 과정 중에서는 상수 취급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이것하고 그냥 나가서 곱해진 거예요. 남는 적분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hy를 전체 범위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걸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hy는 우리 앞에 시간에 배웠죠? 이건 y의 분포예요. 그렇죠? x, y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y의 분포를 구해라 그러면 hy를 계산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자, y의 분포니까 전체 범위에서 적분을 해줬다면 예, 이건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예, 앞에서 배운 대로. 그렇다면 그냥 이 값만 남았네요.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값은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gx였어요. 그렇죠? 예, 결국은 gx가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 값이 y의 독립이다. 그렇다면 gx는 이것과 같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해석합니다. gx는 결국 이 독립이다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y가 y일 때 x의 조건부 분포 fxy하고 같았는데 fxy는 정의에 의해서 hy분의 fxy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fxy로 정리하면 이 분모를 여기에 갖다 곱해주면 되니까 fxy가 gx 곱하기 hy 두 주변 분포의 곱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결합 분포가 두 개 조건 분포의 곱하고 같으면 두 확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하지만 모든 XY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라도 이게 같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독립이 아니죠. 모든 것에 대해서 같으면 독립이죠.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21 볼까요? 예제 3.14에서 다루었던 확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에 예제에서 예, 그 결합 분포 fxy에 대해서 예, 이 값이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x의 값이 0과 1과 2에서 움직였고요. y의 값도 0과 1과 2에서 움직였어요. 자, 그럴 때 fxy가 이 표처럼 주어졌는데 즉 x도 0이고 y도 0이다라는 것은 여기 f 0,0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여기 28분의 9라는 값은 f 1,0을 계산한 거고요. 여기 28분의 3은 f 2,0을 계산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9개의 값을 계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옆에 행의 합과 열의 합을 이렇게 예, 값을 갖다 놨어요. 이게 바로 주변 분포다라는 건 앞에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예, 모든 x의 값을 0과 1과 2를 바꿔가면서 예, 다 더한 것, 예, 즉 행의 합이 되는 이런 값, 예, 이 값은 우리가 hy다라고 불렀죠. 근데 y의 값이 0일 때 더한 거니까 이건 h0이죠. 그렇죠? 그럼 이 두 번째 행의 합 7분의 3은 h1이고요. 세 번째 행의 합 28분의 1은 h2가 되고요. y가 2니까. 그렇죠? 예, 앞에서 봤던 겁니다. 똑같은 표입니다. 그리고 열의 합은 예, 이 경우는 이제 y를 0, 1, 2 합해가면서 x가 0일 때 다 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G0이었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열의 합은 예, 역시 G1이고요. 세 번째 열의 합은 G2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열의 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GX라는 주변 분포였고 행의 합이라고 쓴 것은 예,
hy라는 주변 분포였어요. 그렇죠? 자, 그 값이 그럼 이 각각에 있는 이 셀에 있는 값하고 두 개를 곱하면 같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변 분포 두 개 곱한 것이 항상 이 셀에 있는 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F00 하는 것은 28분의 3인데 그것은 H0과 G0을 곱한 것하고 같으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9개를 다 확인하셔서 9개가 다 같으면 통계적으로 독립.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같지 않은 게 있다면 통계적으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x를 0으로 선택을 하고 y를 1로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0과 1을 선택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14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f 0,1이지요. 그렇죠. 그럼 f 0,1 하는 것은 g0과 h1을 곱한 것하고 같으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g0은 여기 있습니다. 14분의 5예요. 그렇죠? h1 하는 것은 여기 있어요. 7분의 3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f01 하는 것은 14분의 3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14분의 5와 7분의 3을 곱하기를 하면 14분의 3이 되냐라는 걸 확인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같았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9개를. 그렇죠? 그런데 달랐다 그러면 다른 건 확인할 이유가 없죠. 이거 달랐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두 개 곱하면 14분의 5하고 7분의 3 곱하면 14분의 3하고는 다른 수지요. 그렇죠? 다른 수입니다. 그래서 이 F01하고 G0 곱하기 H1은 달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8개를 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달랐으니까 그냥 결론 통계적으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3장은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통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3장에서 확률 변수 그리고 그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자료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주어졌을 때 표본 자료든 모집단이든 그 자료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고 분산도 계산해 보고 표준 편차도 계산해 봤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확률 변수도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료에 대한 것을 확장해서 통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장 여기서 배울 얘기는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즉 한 개짜리가 주어졌을 때는 한 개짜리에 대해서 두 개짜리가 주어지면 그 결합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거다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평균 얘기부터 할 거예요. 자, 그럼 평균 얘기부터 가보겠습니다. 평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왜 평균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동전을 2번 던지는 실험을 했어요. 그럴 때 앞면의 수라는 것을 확률 변수로 정했습니다. 즉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표본점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앞면의 수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로 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동전을 2번 던진 거지, 2번 던진 거니까 당연히 앞면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죠.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그 이상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그 값은 소문자로 쓰기로 했죠.
그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수학적인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전을 2번 던지는 이 실험을 16번을 실행을 했어요. 가정입니다. 그럴 때 16번을 실행을 했더니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 즉 0에 대한 경우지요. 그렇죠? x의 값이 0인 경우 4번이 있었어요. 한 번 나온 경우, 즉 x의 값이 1인 경우죠. 그렇죠? 그 경우가 7번 있었어요. 그리고 2번 나온 경우, 즉 x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5번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행에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든 이 시행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행에서 x의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 평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린 당연히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평균이라는 것은 그 자료값, 표본의 크기가 n이었다 그러면 n개 자료가 있겠죠. 그 n개 데이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전체 개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0이 4번, 그리고 1이 7번, 2가 5번 나왔으니까 16번 중에서 0을 4번 더해주고 1은 7번 더해주고 2는 5번 더해주고 그거 다 더한 값을 1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평균이에요. 실제적으로 평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평균 실제적으로 계산한 값은 써봅니다. 16분의 0 곱하기 4, 0을 4번 더했어요. 플러스 1 곱하기 7, 1을 7번 더했습니다. 플러스 2 곱하기 5, 2를 5번을 더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 1.0625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근사값으로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까지만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1.06 하고 근사값을 얻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값이 나온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실제 자료를 다 더하고 그 개수 n으로 나눈 거죠. 이게 실제 평균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이게 뭔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볼까요? 실제로 평균을 계산한 값은 이 값은 16분의 0 곱하기 4 플러스 그리고 16분의 1 곱하기 7 플러스 그리고 16분의 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6분의 0 곱하기 4라는 것은 이 부분은 0 곱하기 16분의 4를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6분의 1 곱하기 7은 1 곱하기 16분의 7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16분의 2 곱하기 5라는 것은 2 곱하기 16분의 5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0과 1과 2라는 것은 이것은 이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x였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동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그 횟수니까 x의 값이 0, 1, 2였어요. 그렇죠? 0과 1과 2라는 것은 x를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 옆에 있는 16분의 4, 16분의 7, 16분의 5는 뭘까요? 16분의 4라는 것은 이런 실험을 16번을 시행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0이 4번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16번 중에 4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0의 상대도수죠. 그렇죠? 상대도수라는 것은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0의 확률이에요. 0의 확률이니까 F0, 우리가 확률 변수에 있어서 그 확률을 나타내는 그 분포 함수는 F라고 썼다면 0에서의 그 분포 함수의 값이죠. 그렇죠? F0이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 옆에 두 번째 있는 16분의 7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험을 16번에서 1이 7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6분의 7은 1의 상대도수, 1의 확률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16분의 5도 16번 시행해서 2가 5번이 나온 거니까 16분의 5라는 것은 2의 상대도수, 2의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은 16분의 7은 1의 확률 F1이고요.
여기 16분의 5라는 이 값은 2의 확률 F2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수학적인 확률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의 확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확률을 계산하는 거. 16번 시행했는데 4번 나왔어. 그럼 이 확률은 16분의 4야. 16번 시행했는데 7번이 나왔어. 그럼 이 확률은 16분의 7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이런 확률은 경험적 확률이다 이렇게 불러요. 경험적 확률. 자, 우리가 경험적 확률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꽃집에서 장미꽃을 내가 길러보고 싶다. 그래서 그 씨앗을 사왔어요. 근데 씨앗을 사왔을 때, 야, 이게 꽃이 필까? 그러면 꽃이 필 확률이 얼마일까? 이 집에서 이 씨앗을 사면 꽃이 잘 피나? 확률이 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 그럴 때 그 씨앗을 파는 그 상점의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씨앗을 갖다 심으면 장미꽃이 필 확률은 0.9입니다. 10분의 9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확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확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학적인 확률은 우리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어떤 확률이냐? 그 상점 주인이 얘기하는 확률은 내가 10개의 씨앗을 팔았는데 그중에 9개는 다 꽃이 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10개 중에 9개는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10분의 9, 0.9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확률을 경험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6번 시행 중에서만 이렇게 된 거지 실제적으로 수학적인 확률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수학적인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똑같은 것이 그 동전을 던질 때의 수학적 확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경험 16번 던졌을 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계산한 확률이니까 경험적 확률입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 확률은 결국 뭔가요? 여기서 계산하는 이 방식을 보니까 x와 그 값의 x에서의 확률 fx 이걸 곱해서 전부 다 더해준 거죠. 그렇죠? 모든 x에 대해서. 그렇죠? 결국 실제적으로 평균을 내는 이 방법이 이렇게 한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정의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의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계산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한 거냐?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 x가 있고요. 그 x의 확률 분포 fx가 있습니다. x마다의 확률을 주는 함수지요. 그렇죠? 그걸 곱해서 전부 모든 x에 대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금방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확률 변수 x의 평균하는 것은 그 분포를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똑같이 x의 확률 분포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확률 분포의 평균이다. x의 확률 분포의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기호로 우리가 확률 변수를 그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해서 다 값을 계산을 했다면 모집단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일부만 가지고 확률 변수를 만들었다면 표본 역할을 한다고 했죠. 우선은 전체, 그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모집단 기호처럼 뮤라고 쓸 거예요. 우리 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뮤라고 쓴다라는 걸 앞에서 우리 이번 학기 첫 시간에서 배웠죠. 해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니까 밑에다가 x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뮤 x라고 쓰는 것은 x의 평균이다. 그런 기호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확률 변수가 하나라면 굳이 뮤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호를 남용할 필요는 없죠. 그냥 뮤라고만 써도 확률 변수는 x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x의 평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냥 뮤라고 쓸 때가 많아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확률 변수가 2개짜리다. 우리 결합분포를 배우고 왔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의 평균인지를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mu x, mu y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통계학 용어로 확률 변수 x의 수학적인 기대값이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기대값이라는 것은 그냥 평균이에요. 평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평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기대값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 이건 혼용해서 쓸 거니까 둘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럴 때 기대값 하는 뜻으로 썼을 때에는 그냥 똑같은 거지만 기호만 다르게 기대값, 영어로 expected value라는 뜻으로 E라고 쓸 거예요. expected라는 것을 의미하는 해서 x의 기대값이다라는 걸 표시할 때는 E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하는 것으로 EX 이렇게 쓰든지 μx 이렇게 쓰든지 같은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동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수학적인 그 평균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가볼까요? 앞에서처럼 동전을 2번 던졌어요. 자, 그럴 때 똑같이 앞면의 수를 확률 변수 x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앞면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을 한번 볼까요? 표본 공간은 동전 2개를 던졌으니까 둘 다 앞면이 나오면 HH. 그렇죠? 첫 번째 것이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게 뒷면이 나왔다면 HT. 첫 번째 것이 뒷면이 나오고 두 번째 것이 앞면이 나왔다면 TH. 둘 다 뒷면이 나왔다면 T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X의 확률 분포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X의 값과 FX의 값을 그대로 표로 만들어주면 돼요.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0이 나올 확률 하는 것은 HH라는 것은 X가 2인 경우죠. HT라는 것은 X가 1인 경우고 그렇죠. TH 앞면 하나 있으니까 X가 1인 경우죠. TT 앞면이 없으니까 X가 0인 경우죠. 그렇죠. 자, 그럼 4개 중에서 하는 겁니다. 0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0의 확률은 4분의 1이지요. 그렇죠. 4개 중에서 1이 2개 있어요. 자, 그렇다면 1의 확률은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4개 중에서 2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x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 x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x의 평균, μ라고 쓰기도 하고 ex, 기대값이란 뜻으로 ex라고 쓰기도 한다. 그렇죠?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x의 값과 그 확률 fx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하는 거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0과 4분의 1을 곱하고 1과 2분의 1을 곱하고 2와 4분의 1을 곱하고 그걸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해서 다 계산하면 0 곱하면 0이니까 치우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도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의 1 두 번 더하면 1이니까 기대값은 1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로 수학적인 평균은 1이에요. 이게 뜻하는 게 뭔가요?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올 건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값, 평균, 그 평균은 1이다. 2번 던지면 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번이다. 그렇죠?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연속형이다라는 것은 이산형인 걸 가지고 우리가 극한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표본의 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계급 구간을 아주 잘게 썰어주면 아주 작게 쪼개주면 그것이 바로 적분의 정의가 되니까 결국 시그마가 적분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의를 할게요. 정식으로. x가 어떤 확률 분포 fx, 이 확률 분포를 갖는 확률 변수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x라는 이 확률 변수가 연속형이건 이산형이건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텐데 x의 평균 또는 x의 기대값, mu x 또는 ex라고 쓴다고 했죠. 그것은 이렇게 정의해요. 이산형이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계산할 거니까 x와 fx를 곱해서 다 더한 것,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연속형이면 시그마를 적분기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역시 x하고 fx를 곱해서 똑같습니다. x하고 fx를 곱한다라는 거 똑같아요. 곱해서 적분해주면 돼요. 전체 범위에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평균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 변수의 평균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또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하나 받으면 그 함수를 제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함수에다가 뭐 3을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그 함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가 여러 개 있죠. 그것처럼 확률 변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떤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또 다른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평균이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분산도 표준 편차도 똑같이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우선 x라는 이 단일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정의를 했어요. x와 fx를 곱하고 이산형이면 다 더하고 연속형이면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1 볼까요? 어떤 제품의 품질 검사원이 7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트라는 것은 그 부품의 한 묶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트를 검사하려고 한다. 자, 그런데 만일 이 로트에 4개의 양호한 부품과 3개의 불량품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럴 때 이 로트 안에서 검사원이 3개의 부품을 추출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양호한 부품의 평균 개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양호한 부품의 개수라는 확률 변수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호한 부품의 개수를 x라고 표시를 할게요. 확률 변수가 하나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ex 또는 mu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x와 그 확률 분포 fx를 곱하고 다 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fx 그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양호한 부품이 x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검사원은 3개 부품을 추출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양호한 부품이 3개는 있어요. 그렇죠? 양호한 부품이 3개는 있으니까 당연히 그 양호한 부품이라는 것은 3개 다 나올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0부터 3까지는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의 값은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양호한 부품이 3개는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추출을 했으니까. 그렇죠? x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다. 그렇죠? 자, 그럼 양호한 부품이 x개 있다. 그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확률은 항상 전체분의 그 경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전체라는 것은 7개 부품 중에서 내가 3개 부품을 추출하는 그 과정이죠. 그렇죠? 그 꺼내진 3개가 어떤 조합을 이루냐라는 것뿐이지 순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7개에서 3개를 꺼내는 조합의 개수를 세면 전체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7 컨비네이션 3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양호한 부품, 양호한 부품은 4개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여기 3개라고 아까 썼는데 4개, 그렇죠? 4개 중에서 역시 양호한 부품 3개만 꺼낸 거니까 양호한 부품이 4개나 있으니까 3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똑같네요. 이건 4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양호한 부품을 X개 꺼냈다라고 했으니까 양호한 부품은 4개 있었어요. 그렇죠? 4개 중에서 내가 X개를 선택한 거죠. 그게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복합적 단계의 그 확률을 쓰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양호한 부품 4개 중에서 X개를 꺼낸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4 컨비네이션 X.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내가 3개를 추출했으니까, 그렇죠? 양호한 부품이 X개 나왔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불량품이죠. 그렇죠? 그럼 3개 중에서 X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3-X. 그렇죠? 근데 불량품은 3개가 있었어요. 주머니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3개에서 나머지 3-X개를 꺼낸 거니까 그 경우의 수도 역시 순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조합의 수로, 그렇죠? 예, 나머지는 불량품에서 꺼냈어요. 불량품 3개 중에서 꺼냈다. 3 컨비네이션 3-X.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가 계산이 됐죠? 예, 이제 우리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mu 또는 ex라고 쓸 텐데 x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니까 0과 1과 2와 3이 곱해질 거고 그 각각의 그것의 확률 0에는 f0, 0의 확률을 곱하고요. 1에는 f1, 1의 확률을 곱하고 2에는 2의 확률 f2를 곱하고 3에는 3의 확률 f3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0, 1, 2, 3은 그냥 쓴 거고요. f0, f1, f2, f3 하는 것은 이 식에 x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x에 0 대입하면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0. 그렇죠?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그렇죠? 3에서 0 빼면 3이니까 예,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1일 때 똑같이 F1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X에다 1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하면 분자는 4 컨비네이션 1 그리고 3에서 1 빼면 2니까 오른쪽에 곱해지는 값은 3 컨비네이션 2.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2도 2를 대입하면 4 컨비네이션 2 분자가 3에서 2 빼면 1이니까 곱하기 3 컨비네이션 1. 그렇죠? F3 역시 X에다 3 대입하면 됩니다. 4 컨비네이션 3. 그렇죠? 곱하기 3에서 3 빼면 0이니까 3 컨비네이션 0.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고요.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것은 충분히 연습이 다 돼 있죠. 예, 해서 첫 번째 거 계산하면 35분의 1, 두 번째 값을 계산하면 35분의 12, 세 번째 값은 35분의 18, 네 번째 값은 35분의 4가 됐네요. 예, 해서 0과 1과 2와 3과 각각 곱해서 다 더해주면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값이 7분의 12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2를 보세요. 의료기기 외판원이 어느 날 두 고객을 만나게 되었다. 첫 번째 고객과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70%. 그런데 거래가 성사되면 이 경우 이 외판원이 $1,000를 벌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고객은 40%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성사되면 이 고객으로부터는 $1,500를 벌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각 고객과의 거래 결과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럴 때 그가 기대할 수 있는 성공 보수가 얼마냐라고 했어요. 성공 보수의 기대값을 묻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성공 보수를 확률 변수 x로 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의 평균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고객하고 그 거래가 성사되면 $1,000를 벌 수 있고 두 번째 고객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1,500를 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 수 있는 값은 두 고객하고 모두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0죠.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고객하고 성사됐다면 $1,000만 벌었을 거고, 그렇죠? 두 번째 고객하고만 성사되었다면 $1,500를 벌었을 거고, 첫 번째 고객도 두 번째 고객도 모두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2,500를 벌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느 날에 벌 수 있는 그 보수는 $0, $1,000, $1,500, $2,5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x의 값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 확률을 계산해서 곱하고 다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그렇다면 한 푼도 못 벌 그 확률은 0의 확률. 0의 확률이다라고 하면 두 고객하고 모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둘 다 실패한 거니까
첫 번째 고객하고 70%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1에서 70%를 빼줘야 되죠. 그럼 첫 번째 고객하고 실패했으니까 1-0.7, 70%는 0.7이니까 그렇죠? 그럼 0.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3 그리고 각각 독립이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경우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고객하고도 실패했어요. 근데 두 번째 고객은 성사 가능성이 40%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실패했다라고 하면 1에서 40%를 빼면 되죠. 그렇죠? 1에서 0.4를 빼면 0.6이겠죠. 그렇죠? 예, 해서 곱해주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확률은 0.18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00를 벌었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인가요? 첫 번째 고객하고만 성공한 거죠. 두 번째 고객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고객하고 성공할 확률 0.7, 두 번째 고객하고 실패할 확률은 1-0.4, 즉 0.6이 되겠죠. 그렇죠? 예, 곱하면 0.42가 되고요. $1,500를 벌었다면 $1,500는 두 번째 고객하고 성사됐을 때 금액이니까 첫 번째 고객은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고객하고 실패할 확률이 1-0.7, 두 번째 고객하고는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할 확률 0.4. 그렇죠? 예, 1에서 0.7 빼면 0.3이니까 곱하면 0.12. 어렵지 않죠? 자, $2,500를 벌 확률은 둘 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고객하고 성공할 확률 0.7 곱하기 두 번째 고객과 성공할 확률 0.4, 두 개를 곱하면 0.28이 되겠죠. 다 됐죠? 예, 이제 x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x의 값은 0이거나 1000이거나 1500이거나 2500. 그렇죠? 거기다가 0의 확률, 1000의 확률, 1500의 확률, 2500의 확률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0의 확률 0.18이었고요. $1,000 벌 확률 0.42, $1,500를 벌 확률은 0.12, $2,500를 벌 확률은 0.28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값을 0과 1000과 1500과 2500 하고 곱해서 이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예, 계산하면 $1,300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값은 오늘 $1,300 정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연속인 경우에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제 4.3 보세요. 어떤 전자장치의 수명, 다니는 시간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fx는 x가 100보다 클 때에는 x의 3승분의 2만 이렇게 주어졌고 그 외에서는 전부 0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장치의 기대 수명을 구해라 그랬어요. 수명의 평균값입니다. 수명의 기대값. 됐죠? 그렇다면 그 수명, 확률 변수 x였으니까 x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가볼까요? 정의대로 평균, mu 또는 ex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연속형이니까 x와 fx를 곱해서 적분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fx라는 값은 x가 100보다 클 때만 값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할 필요가 없죠. 100부터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은 10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x와 fx를 곱할 텐데 fx가 x가 100보다 크면 x의 3승분의 2만이니까 이 식을 가지고 와서 x에다가 x의 3승분의 2만을 곱하고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약분에 정리하면 x제곱분의 2만을 10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상적분이니까 이상적분 정의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100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10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것은 원시함수만 구하면 돼요. x의 제곱분의 2만 하는 것은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니까 x제곱분의 1 하는 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그렇죠? 해서 2만 곱하면 원시함수는 마이너스 x분의 2만이 됐어요. 그렇죠? 100부터 t까지 적분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예, 물론 이상적분이지만 여기 원시함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으니까 x가 100부터다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시함수는 연속이에요. 그렇죠? 100부터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원시함수 가지고 무한대 대입해서 계산해도 돼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개념은 이렇게 극한 개념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x의 t 대입한 값에서 100 대입한 값을 빼주고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t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t분의 2만. 그렇죠? 10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2만. 그렇죠? 근데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100분의 2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분모의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앞에 있는 이 값은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100분의 2만만 남았어요. 약분하면 200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자장치의 수명은 내가 이 장치를 구입했을 때 한 200시간 정도 쓸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것을 그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x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곱을 했다든지 x제곱, 3 곱하고 1을 더해서 3x 플러스 1 이런 함수를 만들었던지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함수지요. 그렇죠? 이것도 확률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평균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이나 3x 플러스 1 이런 것을 x를 가지고 만든 확률 변수니까 gx라고 쓸게요. x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x의 함수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gx의 평균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또는 기대값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x라는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fx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gx의 평균은 어떻게 정의하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gx의 평균이니까 mu gx 또는 e gx 이렇게 쓸 겁니다. 이산형이거나 연속형이거나 같은 방식인데 이산형이면 시그마로, 연속형이면 인티그럴, 적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x일 때처럼 x와 그 분포를 곱하고 다 더하고 x와 분포를 곱하고 적분하고 이거였죠. 똑같아요. x를 gx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근데 분포는 x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x의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산형일 때는 gx의 평균은 gx와 x의 분포 fx를 곱하고 다 더한 것. 어렵지 않죠? 연속형일 때는 gx의 평균은 gx와 x의 분포 fx를 곱하고 적분한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4를 보세요. 어느 쾌청한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차의 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주자. 자, 그럴 때 그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다, 표처럼. 즉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차의 수는 4대거나 5대거나 6대거나 7대거나 8대거나 9대거나 이 경우밖에 없다, 이렇게 표로 준 거죠. 그렇죠? 그럴 때 4대일 확률은 12분의 1, 5대가 될 확률이 12분의 1, 6대가 될 확률이 12분의 3, 7대가 될 확률이 12분의 3, 8대가 될 확률은 12분의 2, 9대가 될 확률이 12분의 2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x의 확률 분포가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차의 수가 몇 대냐에 따라서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받는 수당이 결정돼요. 단위는 달러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 서비스를 x대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그때 그 종업원이 받는 보수 gx는 2x-1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단위 달러니까 1달러만 주는 거예요. 한 대에 1달러.
어렵지 않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금요일 오후에 4대부터 9대까지가 오니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보수는 여기다 x에다가 4를 대입하거나 9를 대입한 값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수당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시간대에 여기서 일하는 이 종업원의 기대 수익이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기대 수익 평균 계산을 해봅니다. gx라는 함수는 x를 가지고 만들었지만 2x-1 이렇게 표현된 함수예요. 그렇죠? 그때 gx의 평균 또는 gx의 기대값, 이것은 어떻게 정의한 거냐? 이산형일 때는 gx와 x의 분포함수 fx를 곱하고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이 됩니다. x는 4부터 9까지 있는 거니까 x에 4부터 9까지 대입해요. 그러면 G4 곱하기 F4 그렇죠? 플러스 G5 곱하기 F5 플러스 점점점 해서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G4라는 것은 이 함수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2하고 곱해서 1 빼면 7이 되죠. 그렇죠? G5라는 것은 5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렇죠? 2하고 5를 곱해서 1을 빼주면 9가 되고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G6 하는 것은 x에 6 대입하면 11이 되고요. 그렇죠? G7이라는 값은 x에 7 대입하면 13이 되고요. G8이라는 값은 x에 8 대입하면 15가 되고요. 그렇죠? G9라는 값은 x에 9 대입하면 17이 되죠. 그렇죠? 거기에 4대 1 확률 여기 표에 주어졌어요. 12분의 1. 5대 1 확률 표에 12분의 1. 그렇죠? 6대 1 확률 표에 12분의 3입니다. 7대 1 확률, 7대 1 확률 역시 12분의 3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되고요. 이렇게 8대 1 확률, 8대 1 확률은 표에 보니까 12분의 2네요. 그렇죠? 8대 1 확률 12분의 2. 9대 1 확률 표에 보니까 12분의 2입니다. 9대 1 확률 12분의 2.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면 12분의 152가 되네요. 이걸 나눗셈을 하면 계산기로 12.6666 이렇게 쭉 나가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똑같이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라고 하더라도 그 확률 변수의 값 gx하고 x의 확률 분포 fx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연속형일 때는 곱하고 적분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연속적인 경우로 한번 가볼까요? 예제 4.5를 한번 보세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3분의 x제곱 하지만 다른 곳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럴 때 gx를 x를 가지고 만든 함수인데 새로운 확률 변수인데 4x 플러스 3이라고 주었다. 이 gx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죠? 적분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gx의 평균, mu gx 또는 e gx 기대값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어요. 4x 플러스 3의 기대값 똑같습니다. gx하고 fx를 곱해서 전부 적분. 그렇죠? gx는 4x 플러스 3이라는 함수,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곳에서는 3분의 x제곱. 그렇죠? 나머진 다 0이니까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산해야 되겠지만 바깥쪽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적분. 어렵지 않죠? 나머지는 이제 적분 계산하면 되네요. 그렇죠? 3분의 1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x제곱을 곱해볼까요? 그리고 전개해볼까요? 4x에 곱하면 4x의 3승, 3에 곱하면 3x의 제곱. 그렇죠? 그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4x 3승 적분하면 x의 4승이 있죠. 3x의 제곱 적분하면 x의 3승이 있죠.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계산하고요. x의 2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2 대입하면 2의 4승 16. x의 3승에 2 대입하면 2의 3승 8. 그렇죠? 2 대입한 값은 2개 더해서 24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승하면 1이고요. 3승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이 값은 0이니까
필요 없죠. 앞에 3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24를 3으로 나눠주면 값은 8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변수, 즉 확률 변수가 하나일 때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x의 평균 얘기했고요.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gx의 평균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확률 변수가 2개짜리 얘기를 할 텐데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가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이제 확률 변수가 2개가 있었어요. x하고 y. 연속형일 수도 있고 이산형일 수도 있어요. 2개의 확률 변수 x, y에 대해서 그 결합 확률 분포가 fxy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x하고 y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또 새로운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는 꼴이 됩니다. x하고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니까 그 안에 x도 포함되고 y도 포함돼요. 그렇죠?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gxy의 평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gxy의 기대값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gxy의 평균, mu gxy, gxy의 기대값, e gxy, 이런 식으로 기호를 똑같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때 x하고 y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것은 이산형이면 변수가 2개니까 x에 대해서 모두, y에 대해서 모두 바꿔가면서 시그마 더하면 되고요. 연속형일 때는 x에 대해서 모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y에 대해서도 모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적분하거나 더할 때에 그 x의 값이 분포되어 있는 그 안에서만 계산하면 되지 0으로 주어지는 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방법도 똑같아요. 더할 거냐 적분할 거냐라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더할 거냐 무엇을 가지고 적분할 거냐 똑같이 합니다. 주어진 함수 gxy하고 x하고 y의 결합분포 fxy를 곱하고 다 더하거나 gxy와 fxy를 곱하고 적분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역시 결합분포에 대해서도 계산을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6을 한번 볼까요? X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이 주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결합 확률 분포가 fxy입니다. 자, 그럴 때 gx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었는데 x하고 y를 곱해서 xy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이 xy의 기대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돼요. 표는 여기 fxy가 이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x는 0과 1과 2에서 움직이고요. y도 0과 1과 2에서 움직여요. 그때 x도 0이고 y도 0일 때 fxy, 즉 f00이죠. f00은 28분의 3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여기 표에는 x가 1이고 y가 0이니까 f10, f10은 28분의 9, 여기는 f20은 28분의 3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는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f0,1 그 값은 14분의 13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는 x도 y도 1이니까 f1,1 f1,1이 14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는 x가 2고 y가 1이니까 f2,1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는 x가 0이고 y가 2이니까 f0,2 그 값이 28분의 1로 주어진 거고요. 여기는 f1,2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도 f2,2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됐죠? 이렇게 분포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y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함수하고 fxy하고 곱하고 이산형이니까 다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 값을 이 9개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가봅니다. 자, 그렇다면 gxy의 평균, mu gxy 또는 기대값이란 뜻으로 e gxy 이렇게 쓰는 이 값은 이산형이니까
모든 x와 모든 y에 대해서 gxy와 fxy를 곱하고 다 더한다. 됐죠? 자, 가볼까요? 근데 gxy라는 이 함수는 x 곱하기 y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 거기다가 fxy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x도 y도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y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 9개의 값에 대해서 xy하고 fxy하고 곱하고 다 더하면 됩니다. 가볼까요? x도 0, y도 0이면 0 곱하기 0, f 00. 어렵지 않죠? x가 0이고 y가 1이면 이렇게 그러면 0 곱하기 1 곱하기 f01 어렵지 않죠? x가 0이고 y가 2면 0 곱하기 2 곱하기 f02 그렇죠? 예, 똑같이 갑니다. x가 1이고 y가 0이면 1 곱하기 0 곱하기 f10 x가 1이고 y가 1이면 1 곱하기 1 곱하기 f11 그렇죠? x가 1이고 y가 2면 1 곱하기 2 곱하기 f12 그렇죠? 마지막 x가 2고 y가 0이면 2 곱하기 0 곱하기 f20 그렇죠? 마찬가지 x가 2고 y가 1이면 2 곱하기 1 곱하기 f21 그렇죠? x가 2고 y가 2면 2 곱하기 2 곱하기 f22 됐죠? 예, 여기 x하고 y는 그 값을 그냥 곱하면 되고요. 예, 그때 이 분포, 예, 이 값은 표에 주어져 있어요. 그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여긴 0이 곱해지니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미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0이 곱해지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0이 곱해지는 거 다 치우고 나니까 남는 것은 요만큼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 거 1 곱하기 1 곱하기 F11, 그 다음은 1 곱하기 2 곱하기 F12, 그 다음은 2 곱하기 1 곱하기 F21, 마지막 네 번째는 2 곱하기 2 곱하기 F22 이렇게만 남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분포표를 보니까 그 분포가 0 되는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걸 치워버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분포가 0 되는 거 F12 0이었어요. 그렇죠? F21 표에 보니까 0이었어요. F22 표에 보니까 0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0이 곱해져야 되니까 역시 이 세 개의 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남는 값은 1 곱하기 1 곱하기 F11 이것만 남았어요. 그렇죠? 결국 1 두 번 곱하나만 하니까 이 값은 F11인데 F11은 앞에 분포표를 찾으니까 14분의 3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은 14분의 3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연속적인 경우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예,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7 보세요. 확률 변수 x하고 y의 결합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fxy는 x가 0과 2 사이에 있고 y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건 둘 다 상수로 주어졌으니까 중적분을 계산할 때 순서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안쪽 바깥쪽을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중적분 배울 때 배웠죠. 자, 그럴 때 함수는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그 바깥쪽에서는 예, 함수값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이 x분의 y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x분의 y라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똑같이 정의해 볼까요? 연속형이니까 적분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 x분의 y는 x분의 y라는 이 함수와 그렇죠? 여기 분포함수 fxy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이걸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하지만 x가 0과 2 사이에 있고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함수값이 주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바깥쪽은 전부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적분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x를 안쪽에 넣어 볼까요? 이거 바꿔서 하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 예, 중적분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예,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예, 연습 좀 해보세요. x를 안쪽에 넣을게요. 그럼 x의 범위를 안쪽에 주면 됩니다. x는 0부터 2까지. 그렇죠? y를 바깥쪽에 두겠습니다.
그럼 y의 범위가 바깥쪽에 가면 돼요. 0부터 1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중적분 계산하는 순서는 잊어버리지 않았죠? 안쪽 적분부터 항상 먼저 계산하면 됩니다. 예, 안쪽 먼저 계산. 어렵지 않죠? 결과 내시고 그 결과를 바깥쪽에서 또 바깥쪽 적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죠? 안쪽 적분 가볼까요? x로 적분하는 거니까 예, x만 변수, 나머진 상수. 그렇죠? 예, 우선 약분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이 함수를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x 약분되고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4분의 y 곱하기 1 플러스 3y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x를 안쪽에 0부터 2까지, y를 바깥쪽에 0부터 1까지 놓고 적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쪽 적분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x만 변수. 그렇다면 4분의 y 곱하기 1 플러스 3y제곱. 여기엔 x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상수 취급. 그렇죠? 상수니까 그냥 적분하면 여기에 x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이 상수에다가 x를 곱한 것이 원시함수. 그런데 x가 0부터 2까지 움직였어요. 그럼 x가 0부터 2까지 계산하시면 되고요. x에 2 대입한 값에서 x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이건 필요 없죠. 2 대입하니까 2만 여기다 곱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2 계산되면 4하고 약분돼서 2분의 하고 남는 게 결과. 그래서 결과를 낸 값은 2분의 y 플러스 3y의 3승. 됐죠? 그럼 바깥쪽 적분, 이제 이걸 가지고 y로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가볼까요? y 적분하면 2분의 y제곱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4분의 y제곱. 그렇죠? y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y의 4승. 그렇죠? 그러다 2분의 3 곱하면 8분의 3 y의 4승. 됐죠?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고요. y의 1 대입한 값에서 y의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y제곱도 y4승도 0이니까 다 0. 그렇죠? 1 대입하면 제곱도 4승도 1이니까 그냥 1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럼 앞에 거는 4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8분의 3이네요. 그렇죠? 4분의 1은 8분의 2가 되니까 8분의 3하고 더하면 8분의 5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확률 변수 또는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예, 그런 경우에 평균을 계산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조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